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법 시행에 맞추어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원, 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자녀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 예방 업무에 활용됩니다.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 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 현장 긴급 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에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후속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사업 확장에 발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자 채용을 진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등 총 8개사에서 동시 모집하며 총 채용 인원은 3자릿수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 하반기 상장사 대졸 신입 공채 계획이 크게 줄고 반대로 수시 채용 계획이 앞서며 첫 역전했습니다. 기업들은 그 이후로 경기 침체에 코로나 악재까지 맞아 대규모 신입 채용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530곳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법적 공방이 9년 만에 노조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종전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으로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하반기 투쟁의 첫 출발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동의 청원운동을 전개합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성을 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3개 입법 투쟁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의 노사 분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상반기 노사 분규 발생 건수는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월별로 보면 노사 분규 발생 건수는 1월 6건을 기록했다가 코로나가 매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줄어들어 2월 4건, 3월 5건, 4월 1건, 5월 2건을 기록했습니다.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 자격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노동조합을 인정한 데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 배송지회가 지난 20일 서울진노위가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측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주요 IT 기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일제히 재택근무에 들어갔음에도
지난 재택근무 경험을 살려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와 일반 근무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비대면 시대를 맞은 IT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둔화하면서 감소세를 계속했던 정규직 고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정규직 고용이 해고보다 많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독일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계는 긍정적이지만 경영계는 부정적입니다.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장기화하자 재택근무 수당을 도입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사무 공간을 줄여 절감한 돈으로 재택근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예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하는 워케이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산무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물론 대면 회의, 출장 및 회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장과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데이터 보안 등급이 높아 사내 출근이 불가피한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반기 고용시장 충격은 교외 지역보다 도시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에는 의료와 행정 인프라가 풍부해 방역에 유리할 것 같지만 인구가 밀집해 있고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시장 타격은 더 컸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근로자에게 당연하게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 근로관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내부평가 성과급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재직해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 성과급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이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